전공의들이 진료를 중단하면서 충북에서도 의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과 함께 경찰 현장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하위 20% 통보가 시작되면서 누가 포함됐냐를 놓고 온갖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급기야 해당 의원실에서 직접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에 관한 청주시와 환경단체의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진료 중단에 들어가면서 병원에서는 의료 파행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실제 출근하지 않은 의사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도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중증이 아닌 환자는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려던 한 남성은 한 달 뒤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수술하러 왔죠. 파악 때문에 안 된다고. 이래서 써가지고 이날 오래 그냥. 입원을 준비하던 환자는 간단한 검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폐렴 증상하고 당 수치가 안 잡혀가지고 입원까지 생각하고 온 거긴 한데 이 정도 상태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당장은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비상근무 체제로 수술과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당분간은 수술하는데 계획된 수술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병원들도 대략 한 2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정도 버티다 보면 뭔가 한계가 생기지 않을까. 앞서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각 병원에 경찰을 투입해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여부를 파악하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가운데 14명을 제외한 123명이 출근하지 않아 업무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청주 성모병원 전공의 22명 등 도내 전공의 200명 가운데 84%인 168명이 실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 파행이 본격 시작되면서 김영환 지사는 병원을 찾아 의료진들에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응급 진료하고 중환자들에 대한 치료, 수술 이런 게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제 장기로 되면서 의료 인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주의료원 공공의료부문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 주시고. 앞서 동맹 휴학을 예고한 전국 의대생 가운데 충북대 학생 190여 명과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학생 80여 명이 학교 측의 수업 거부를 통지해 개강이 3월로 연기됐고 아직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해빙기 낙석 사고가 잇따르면서 충청북도가 긴급 점검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4월 초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급경사지와 저수지, 옹벽 등 사고가 우려되는 1,190여 곳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앞서 청주와 보은 속리산 등에서는 토사 유출과 낙석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상습 침수 지역 13개 지구의 배수 개선 사업에 국비 931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농림부 배수 개선 사업에 청주 소로와 석성지구, 옥천 산계, 음성 태생지구 등 모두 13곳이 선정돼 국비 93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50헥타르 이상의 상습 침수 지역에 배수장과 배수로 등을 설치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 미호천변 등 746헥타르의 농경지 배수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이 공천 살생부로 불리는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한 통보를 시작하면서 충북 정치권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현역 4인방의 포함 여부가 큰 관심인데 이 중 한 명이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해당 의원실이 진화에 나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는 공천 배제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위 10% 이하로 분류되면 경선에서 득표의 30%를 깎고 하위 20% 이하도 20%를 감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컷오프 또는 불출마 요구로 여겨집니다. 평가 결과 통보가 시작되면서 대상자들이 탈당과 재심 신청에 잇따르는 상황.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는 몇몇 사람들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채점표가 아니라 오롯이 저를 지켜봐 오신 당원과 국민들의 몫입니다. 박 의원 외에도 30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주청원의 5선 변재일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메시지가 민주당 당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이장섭 의원처럼 이번 주 출마 선언을 계획했던 변 의원이 돌연 일정을 미룬 점과 또 최근 논란인 이른바 신용한 여론조사에서 변 의원의 이름이 빠진 점 등이 한데 묶여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살생부에 올랐다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변재일 의원실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설 의견들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저희 변재일 국회의원은 한 20%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혹시 그런 내용을 들으신 당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계신다면 사실이 아니니까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래서 변재일 의원 지지해 주셨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 친문 책임론 대상으로 거론된 도종환 의원 역시 일각에서 나온 하위 20% 통보설에 대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당이 서둘러 정리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과 그다음에 예비 후보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있고요. 빨리빨리 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위 20% 통보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이라 현역 의원들은 마지막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청주청원과 흥덕, 서원을 제외한 5개 선거구 경선을 진행해 다음 날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정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서류 생태공원을 위탁관리해온 시민단체 두꺼비 친구들이 시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청주시와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소송 3년 만에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논란은 진행형입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년 전 택지개발지구안 두꺼비 집단 산란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된 도심 속 양서류 생태공원. 2009년부터 시민단체 두꺼비 친구들이 10년 동안 위탁 운영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4년 전부터는 청주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시민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청주시는 이후 감사를 벌여 1,400여만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면서 위탁 계약을 취소했고 곧장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고 결국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시가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집행한 사업비를 나중에 문제가 있다며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명 자료로 다 제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걸었거든요. 예산은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려 3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지만 청주시는 보조금은 여전히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맞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을 뿐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법률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을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청주시의 공식 사과와 함께 양서류 생태공원의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고 청주시는 직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보조금에 이어 생태공원 운영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지역은 제천과 영동을 제외한 9개 시군으로 6억 3천만 원을 들여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과 상생 일자리 연계 사업,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중년 취업 연계 사업 등 14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개 시군과 11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39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충북형 영재교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창의 융합형 미래 리더 양성을 목표로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과 영재교육 기관 운영 내실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담당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등 4가지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또 영재교육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올해는 먼저 교육을 하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충북에서는 과학과 수학, 영어,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20여 개의 영재 학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